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25번을 풉니다. 25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척기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세법의 총론으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실체법적인 국세 부가권으로 제척기간 종류로 과소신고가 일반적이죠. 과소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신고기간까지 무신고는 제척기간 7년이고 사기 부정행위로 신고할 때는 제척기간 10년입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은 1년 안에 경정이나 또는 처분을 해야겠죠. 상속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허위 누락 또는 포탈, 환급이 될 때는 15년으로 됩니다. 부담부 증여도 마찬가지겠죠. 원칙적으로는 10년이지만 허위 누락, 포탈, 환급에 관련된 것은 제척기간이 15년이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인 경우에는 이건 위반이죠. 자, 사기 부정행위죠. 그래서 납세자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은 사기 부정행위로 10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경우 납세자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하죠. 자, 납세자가 사기 부정하는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척기간 10년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감사원법에 의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죠. 세무서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한 경우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척기간 특징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할 권한이 소멸됩니다. 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있죠. 제척기간과 또 비교되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절차법적인 국세 징수권이라 그러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간일에 소급하여 세금이 소멸됩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자 상당히 모두가 소멸됩니다. 자, 소멸시효 기간은 국세는 원칙적으로 5억 원 미만이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죠. 그 기간이 지난 때는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합니다.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이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대부분 세무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하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걸로 하죠. 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기간이 경과되면 시효가 이제 완성되겠죠. 자, 징수 체납처분의 유예 기간을 주죠. 자, 분할 납부 기간을 줍니다. 연부 연납 기간을 주죠.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든가 채권자 대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그러죠. 자, 소송이 각하 기각된 경우에는 이제 효력이 없죠.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일이 있습니다. 시작되는 날이 중요하죠. 제척기간 기간일 부과할 수 있는 날이죠. 신고 납부된 경우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말하죠. 신고 납부인 세금 신고기한이 지나는 다음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일이 시작됩니다. 예정신고기간이라든가 중간인납기한,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인 세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점이 된다는 거. 자, 부가징수인 세금,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 이런 것은 납세 의무 성립일이 기산점이 되겠죠. 납세 의무 성립이 기산점이 된다는 것은 부가징수인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신고납부인 경우. 원천징수 경우의 기산점은 원천징수세 기한 납부기한 다음날이 되겠죠.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고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 부가징수인 경우는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원천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은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이고 법정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이 되겠죠. 자, 소멸시효 기산점은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은 신고 납부 기한 다음날이고 결정 납세 고지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은 납부 기한의 다음날. 이것은 서로가
거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문제에 들어갑니다. 25번 국세 기본 법령상 국세의 부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납세자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여기에 거래를 제외하고는 그 국세를 부과 수익납부터 15년이 아니라 10년이겠죠. 사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15년이 아니라 15년을 부가 제척기간으로 한다? 틀린 문장이죠. 10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2번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1년 이내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겠죠. 2년이 틀렸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란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1년 이내 경정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게 맞죠. 1년 이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란다. 자, 4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부가징수죠. 자, 신고 납부가 아니라 종합부동산 원칙이 부가징수 세목이기 때문에 부가징수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납세 의무 성립이 맞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에 관련된 세금은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 신고가 아니죠. 부가징수죠.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납세 의무 성립입니다. 신고기한이 아니죠. 종부세는 부가징수 세목입니다. 영수증 부가징수 세목이죠.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신고라는 말 나오면 안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납세 의무 성립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4번도 틀렸죠. 5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에 거래는 제외되겠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부가 제척 기간으로 한다가 아니라 자, 미신고는 7년이겠죠. 그래서 사기 부정한 행위가 10년이고 그리고 제척 기간 신고하지 않는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는 제척 기간이 7년으로 해야 됩니다. 10년이 아니죠. 5번도 틀렸습니다. 자, 25번 부가 제척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 3번.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1년 이내 경정 신청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판결이 확정된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면 틀렸습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고쳐야죠. 3번이 정답이고 2번이 틀렸고. 자, 1번은 사기 부정한 행위는 1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고치는 거고 5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는 10년이나 7년으로 고치는 거죠. 4번 종합부동산은 부가징수기 때문에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부가제척기한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4번도 틀렸죠. 자, 25번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고 문제를 자주 읽어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